정신과 의사였던 그가 대장암 수술 후 간 전이까지 확인하며 들은 말은 5년 생존율 0%였습니다. 현대의학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13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기적을 만든 건 비싼 항암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마신 주황색 액체, 바로 당근 주스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를 살려낸 기적의 습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냉정한 정신과 의사인 나도 암 선고에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5년 후 생존율이 0%라는 전이까지 생겼다. 길어야 6개월이라는 선고를 받은 지 13년이 지난 지금 나는 더 건강해졌다. 매일 당근 주스를 마시고 살아났다. 암을 만드는 것도 음식, 암을 예방하는 것도 음식이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당근 주스 건강법입니다. 지은이는 호시노 요시히코 박사님이고 펴낸 이는 아카데미북입니다. 이 책은 음식과 심리 상태를 모두 고려한 구체적인 암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근 주스 만드는 법과 활용법, 거기에 더해 식단을 중심으로 암을 예방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짧고 굵게, 용건만 간단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근 주스가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4가지 이유. 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당근 주스다. 당근과 과일, 채소를 넣은 주스는 마시기도 쉽고 무엇보다 많은 양의 채소를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 번째 이유, 여러 종류의 카로티노이드 섭취. 최근 들어 무슨 병에는 뭐뭐에 들어있는 뭐뭐가 좋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하지만 음식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 가운데 그 작용이 검증된 것은 별로 많지 않다.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으며 암에 효과적이라는 베타카로틴 역시 그 자체가 암 발생을 예방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원래 베타카로틴은 황색소와 적색소,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이다. 카로티노이드는 동식물계에 약 200종가량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는 몇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베타카로틴만으로 암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최근 식사를 통해 여러 종류의 카로티노이드를 섭취하면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즉 하나의 성분만을 추출해서 만든 영양 보충제보다는 효능이 알려진 성분과 그렇지 않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 채소를 많이 먹기 위해서는 주스가 최고다. 채소를 많이 먹고 싶어도 식사로 섭취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요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정도 번거롭다. 많은 양의 채소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주스다. 주스는 채소의 효과적인 성분이 모두 들어있으면서도 액체로 되어 있어서 많이 마셔도 소화 흡수에 부담이 적다. 물론 직접 만든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주스를 만들기가 어렵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주스라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다. 세 번째 이유, 카로틴이 풍부한 당근. 당근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는 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다. 시금치나 몰로키아 등에도 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독특한 점액이 있거나 떫고 쓴맛이 강해서 주스로 만들어 마시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또한 당근에는 칼륨과 칼슘 등의 미네랄과 소량이긴 하지만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도 들어있다. 칼륨은 우리 몸속에서 염분인 나트륨과 결합하여 나트륨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여 염분을 줄여준다. 네 번째 이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맛도 좋은 당근. 당근은 1년 내내 구입할 수 있고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며 시금치 등의 잎채소류에 비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맛도 좋아져서 당근만으로도 맛있는 주스를 만들 수 있다. 물론 다른 채소나 과일을 섞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도 있다. 다른 채소와 궁합까지 좋은 당근이야말로 최고의 기본 주스라고 할 수 있다. 호시노 요시히코의 암 극복 체험기. 매일 당근 주스를 마시고 살아나다. 수술이 끝난 뒤 암 치료법에 관한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흥미를 끈 것은 막스 게르손이 지은 암 식이요법 전서였다. 나는 이 책을 통해 5년 후 생존율이 0%라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는 암을 극복할 수 있었다. 게르손 요법은
독일 자연의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막스 게르손이 1930년대에 개발한 식이요법이다. 이 요법은 당시로서도 말기암을 절반 이상 고칠 수 있다는 실적을 갖고 있었다. 게르손은 영양대사의 혼란, 즉 염분이나 비장, 동물성 단백질 등을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인해 암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그 혼란이 심해질수록 면역력과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는데 그 영양대사의 혼란을 바로잡아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암을 저절로 없앤다는 것이 게르손요법의 핵심이다. 게르손요법의 식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완전 채식주의. 1일 2리터 이상의 채소 과일 주스를 마신다. 1시간 간격. 둘째, 엄격한 무염식. 셋째, 지방 섭취 제한. 넷째, 미정백 곡물 섭취. 간으로 전이된 암을 제거한 뒤부터 나는 게르손요법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1시간마다 주스를 마시는 것은 무리였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지키면서 실천할 수 있는 호시노식 게르손요법을 만들게 되었다. 호시노식 게르손 암환후 식이요법. 암의 싹을 없애기. 채소 주스를 많이 마신다. 채소 주스를 많이 마시는 것은 무염식과 함께 게르손요법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다. 당근을 비롯한 각종 채소와 과일에는 카로틴을 포함한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하루 400ml를 3회에서 5회, 총 1200에서 2000ml 정도 마시면 된다. 암의 싹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감자류나 미정백 곡류 등의 탄수화물과 콩류, 채소, 과일, 견과류, 해조류 중심의 식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단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의 싹을 없애 정상세포로 되돌려준다. 위의 식품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곡류와 콩류는 양질의 단백질원이다. 견과류는 날 것을 요리에 이용하며 기름에 볶거나 소금을 넣지 않아야 한다. 암의 싹을 말리기. 무염식. 염분을 제한하는 것이 게르손요법의 핵심이다. 암세포가 되는 데는 나트륨이 필요하므로 요리할 때는 염분을 넣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름과 동물성 식품 제한. 게르손요법에서는 대부분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 올리브유와 참기름은 예외다. 고기나 달걀 등의 동물성 식품에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지방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암의 싹 예방하기. 기호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기호식품이란 알코올이나 카페인, 담배, 정제, 설탕처럼 독특한 향이나 맛을 즐기기 위한 식품을 말한다. 인공식품 첨가물은 착색료, 변색방지제, 표백제 등을 비롯하여 산화방지제, 방부제, 보존제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바로 이런 물질들에 암의 싹을 키우는 발암 성분이 들어있다. 호시노식 암 예방식. 암의 싹을 없애기. 당근 주스를 하루 1잔 이상 마신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 한 번은 200ml 이상의 당근 주스를 마시는 것이 좋다. 주서로 직접 만든 신선한 것이 가장 좋지만 매일 만들어 마시기 어렵다면 시판되는 제품을 마셔도 괜찮다. 암의 싹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미정백 곡류를 주식으로 감자류, 채소, 과일,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 식단에 채소가 많아지면 자연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식사가 된다. 저지방식이므로 암 예방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주식은 흰쌀이나 빵보다는 정백하지 않은 현미나 잡곡, 통밀가루를 섭취하여 비타민은 높고 칼로리는 낮은 식단이 되게 한다. 암의 싹 말리기. 저염식. 암 예방이 목적이라면 무염이 아닌 저염식으로도 충분하다. 싱거운 음식은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맛에 익숙해지면 식재료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식사의 즐거움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기름을 줄이고 식물성 식품 중심으로 섭취.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가열하여 볶거나 튀기는 데 사용하면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암을 발생시키는 과산화 지방이 된다. 몸에 필요한 단백질은 지방이 적은 식물성 식품, 콩류와 곡류로 섭취하고 지방이 많은 동물성 식품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암의 싹 예방하기. 식품 첨가물은 피하고 기호식품은 적당량만 섭취한다. 식품 첨가물은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하여 포장 판매하는 부식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품에 들어있다.
따라서 식재료 그대로 직접 요리해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필요한 영양분이 들어있지 않은 기호식품은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깔끔하고 맛있는 기본 당근 주스 만드는 법. 우선 기본 당근 주스를 만들어 보자.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훨씬 좋아서 깜짝 놀랄 것이다. 기호에 따라 당근이나 사과, 레몬 비율은 변화를 주어도 상관없다. 하루 1회 이상 꾸준히 마시기 위해서는 분량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의 입맛에 맞춰 즐겁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기본 주스 재료. 당근 3개, 레몬 반개나 1개, 사과 반개나 1개. 주서를 이용할 경우. 첫째, 재료를 씻어서 경우에 따라 껍질을 벗긴다. 농약을 뿌리지 않은 당근과 사과를 구입하여 껍질을 벗기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주서에 간다. 무농약 채소가 아니라면 껍질을 벗겨서 사용할 것. 둘째, 재료를 주서에 간다. 사과는 심을 제거하고 당근은 경우에 따라 껍질을 벗겨 이용한다. 각각의 재료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당근, 사과 순으로 주서에 넣어간다. 셋째, 레몬즙을 첨가한다. 새콤한 맛과 비타민C를 보충하기 위해 레몬즙은 마지막에 넣는다. 껍질을 벗겨 주서에 넣고 함께 갈아도 좋다. 만든 주스는 바로 마신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 만든 즉시 마셔라. 당근 주스는 마실 만큼만 만들어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미리 만들어 두면 중요한 영양소가 공기 중에 산화되기 때문이다. 당근 주스의 에너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신선할 때 마시는 것이 좋다. 믹서를 사용할 경우. 주서가 없더라도 가정용 믹서만 있으면 당근 주스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믹서는 수분이 없으면 잘 갈아지지 않으므로 사과 주스 100에서 200ml 정도를 첨가해야 한다. 첫째, 재료를 한입 크기로 자른다. 재료를 씻어서 경우에 따라 껍질을 벗겨 한입 크기로 자른다. 둘째, 믹서에 사과 주스를 넣는다. 재료를 믹서에 넣고 사과 주스를 넣어 잘게 간다. 많은 양을 만들 때는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모터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여러 번에 나누어 간다. 셋째, 주스를 짠다. 가재 등을 이용하여 주스를 짠다. 그대로 마셔도 좋지만 섬유질로 인한 배부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걸러내는 것이 좋다. 넷째, 레몬즙을 첨가하면 완성. 매일 마시기 위해서는 주서가 편리하다. 당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골고루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서가 가장 효과적이다. 물을 넣지 않고도 당근이나 다른 채소와 과일이 지닌 수분과 영양소를 짜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짜내고 남은 찌꺼기에 수분이 거의 남지 않는 성능 좋은 제품도 판매되고 있다. 특히 당근은 과일에 비해 단단해서 믹서보다는 힘이 좋은 주서로 가는 것이 좋다. 암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한 평소의 마음가짐. 먹는 것에 주의하는 것만으로 암을 예방하기란 힘들다.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면역력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의 싹이 자란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사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암이 좋아할 만한 영양분, 염분과 지방을 가능하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암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면역력은 이런 음식들의 섭취 외에도 심신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불행하게도 면역세포의 하나인 NK세포를 죽여버린다. NK세포는 암의 싹을 직접 공격하는 존재인데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가 암세포의 성장을 도와준다는 말이 된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 외에도 수면 부족, 과로, 운동 부족, 흡연 등 다양한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이는 모두 라이프 스타일과 관계가 깊다. 암이 생활습관병이라 불리는 이유도 나쁜 생활습관에 의해 면역력이 떨어져 암이 되기 때문이다. 암은 유전되지 않는다. 부모나 형제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도 유전에 의해 암에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유전되는 암도 있지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암은 식사를 포함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생활 습관이 한 가족 내에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식사와 수면 방법 등이 기본 생활 습관을 물려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척이나 부모 형제 가운데 암에 걸린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참고하여 자신도 그러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암에 걸리기 쉬운 8가지 생활 습관.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면역력은 생활 습관에 의해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 다음은 모두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습관들이다.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일이나 대인관계,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면역학에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NK세포는 암의 싹을 공격하는 중요한 면역세포인데 강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 무력해진다. 둘째, 만성 수면 부족이다. 수면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면역력에 있어서도 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면역세포의 대부분이 잠자는 동안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만성 수면 부족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일과 가사에 쫓겨 항상 피곤하다. 피로가 쌓이면 쉽게 감기에 걸리는데 이것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에 걸렸다면 암의 싹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다. 피로는 그날그날 바로 풀어주어야 한다. 넷째, 식사나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생활이 불규칙하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한다. 리듬이 불규칙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고 면역 활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식사와 수면은 신체의 리듬을 만드는 기둥이라 할 수 있다. 식사를 거르거나 밤샘 등 생활의 리듬이 흐트러지면 몸에 큰 부담을 준다. 다섯째, 운동다운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한다. 이 두 가지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요인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다. 하루 1시간 정도 평소보다 빠르게 걷는 등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 만성질병이나 염증, 치유가 어려운 상처가 있다. 구내염이 작거나 한 번 생긴 상처가 더디 낫는 등의 증상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편식이나 수면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 그 원인도 다양하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패턴 전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곱째, 하루 20개 이상의 담배를 피운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나 후두암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담배에는 암의 싹을 키우는 발암물질이 50가지 이상 들어있기 때문이다. 담배는 암의 원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더러운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씻지 않는 날도 많다. 생활 환경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기 쉽고 면역력도 떨어진다. 최근에는 면역력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면역기관이 피부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것만 보아도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책의 핵심 내용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 딱 하나 빼고는 모두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바로 무염 혹은 저염식인데요. 최근에 소금의 누명이 벗겨졌으므로 저자가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또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있으니 저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심층 서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가슴이 철렁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의사 선생님의 심각한 표정 앞에서 혹시 큰 병은 아닐까 노심초사했던 기억 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환자의 입장이 아니라 의사의 입장에서 겪은 아주 처절하고도 희망찬 암 극복기입니다. 바로 호시노 요시히코 박사의 암의 싹을 잘라버리는 당근 주스 건강법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상당히 큽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건강에 대해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가 4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7개월 뒤 암은 간으로 전이되었고 당시 통계로 2군데 이상 전이된 대장암의 5년 생존율은 충격적이게도 0%였습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 선고였던 셈이죠. 하지만 그는 13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때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0%의 확률을 뚫고 그를 살려냈을까요? 저자는 그 비결을 거창한 의학 기술이 아닌 매일 마시는 당근 주스와 식습관의 변화에서 찾았습니다. 오늘 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단순히 당근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몸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은 당연히 당근 주스입니다. 왜 하필 당근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들 중에서 당근은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과 알파카로틴이 그 어떤 채소보다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특정 영양제 하나를 먹는 것보다 자연 그대로의 채소를 먹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요. 그 이유는 채소 속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의 미세한 성분들이 서로 돕고 조화를 이루며 우리 몸속에서 항암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치 훌륭한 오케스트라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냥 씹어 먹지 않고 주스로 마셔야 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냥 먹는 게 섬유질도 있고 더 좋지 않으냐고 말이죠. 하지만 암투병 중이거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소화 흡수율이 관건입니다. 생채소를 씹어 먹어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영양소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반면에 즙을 내서 주스로 마시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세포 하나하나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것을 생명력을 수혈받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매일 아침 주황빛 당근 주스 한 잔이 내 몸속의 나쁜 세포들을 몰아내고 건강한 세포들을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호시노 박사는 독일의 막스 게르손 요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개량했습니다. 원래 게르손 요법은 하루에 10잔 이상의 주스를 마셔야 하고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따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시노 박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에 당근 주스를 3잔에서 5잔 정도 마시고 나머지 식사를 철저히 조절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시노식 암 예방 식이요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핵심은 바로 소금과 지방을 끊는 것입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저탄고지 다이어트도 유행이고 소금도 적당히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무염식이라니 너무한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저자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나트륨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암이 발병했거나 전이가 걱정되는 상황에서는 암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아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암의 싹을 말려 죽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밭에 잡초가 자라지 않게 하려면 비료를 주지 말아야 하듯이 암세포가 좋아하는 동물성 지방과 소금을 제한함으로써 암이 더 이상 클 수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평생 소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몸을 정화하고 면역력을 리셋하는 기간만큼은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실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소금 간을 하지 않은 채소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미각이 살아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짜고 기름진 맛에 중독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토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당근 주스를 마셔도 매일 밤잠을 설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신을 괴롭힌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사답게 이 부분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우리 몸의 특공대인 NK세포를 죽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몸의 방어막도 함께 무너집니다. 저자는 수면 부족과 과로, 그리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자신을 암으로 몰고 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느긋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사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먼 곳에서 건강의 파랑새를 찾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비싼 영양제, 유명한 명의, 특별한 시술을 찾아 헤매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치유제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당근 몇 개와 사과 한 알, 그리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편안한 마음가짐에 있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당근 주스 레시피는 정말 간단합니다. 당근 2개, 사과 1개, 그리고 레몬 반 개를 즙을 내어 바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청소하고 세포를 되살리며 암이라는 무서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내용이 현대의학을 모두 거부하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자 또한 수술을 받았고 의학적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병원 치료가 끝난 뒤 내 몸을 관리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사가 수술로 암덩어리는 떼어낼 수 있지만 암이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마트에 들러 싱싱한 당근을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믹서기가 없다면 꼭꼭 씹어서라도 드셔보세요. 그 주황빛 채소 안에 담긴 태양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균들을 몰아내고 생명의 싹을 틔우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암의 싹을 잘라버린다는 다소 비장한 책 제목이지만 그 내용은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따뜻한 권유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너무나 뻔하지만 아프고 나서야 뼈저리게 느끼는 진리입니다. 호시노 박사가 보여준 13년의 기적이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